믿기 어렵겠지만 마이클 베이가 떠난 지 8년 만에 정말로 트랜스포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는 무려 5개의 프랜차이즈 프로젝트가 개발 중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왜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쟁이 새로운 기세로 다시 불붙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원년 멤버 전원이 영화에 돌아올까요? 편히 앉아주세요. 흥미진진할 테니까요. 트랜스포머가 극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2007년을 많은 사람이 떠올리게 한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프랜차이즈는 두 번째 작품부터 신작이 나올 때마다 거의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례 없는 규모, 스케일, 그리고 방대한 양의 고품질 그래픽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초기 3부작은 오토봇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번성했던 최고의 시기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베이가 직접 트랜스포머 유니버스의 새로운 영화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감독이 해즈브로의 장난감 라인에 기반한 이야기를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의 동의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총 5편의 영화를 감독했고 이는 4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중 마지막 작품은 최후의 기사였었는데 이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고 수익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프랜차이즈에는 프로듀서로만 남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베이의 감독직 공식 복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은 그가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할 것이며 아마도 직접 제작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영화 앰뷸런스의 홍보 투어 중에도 베이는 트랜스포머가 자신의 전체 경력에서 최고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세 번째 영화에서 멈추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요청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바로 그가 베이를 트랜스포머의 대형 스크린화를 위해 초대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이클은 어린이 장난감에 기반한 영화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수익성 높은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는 그 안에서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을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은 스튜디오가 그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감독 자신이 프랜차이즈로 돌아올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파라마운트가 궁지에 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쟁을 다룬 최근 영화들은 극장으로 점점 더 적은 관객을 끌어모았고 각본가들은 연대기를 점점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범블비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은 프리퀄인지 리부트인지 모호해졌지만 그들 역시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인 트랜스포머 1은 꽤 높은 완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파라마운트의 프랜차이즈 판권은 2029년에 만료되므로 스튜디오는 이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유니버스 내에서 5개의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이클 베이의 새 영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미디 영화 더 빈지로 가장 잘 알려진 조던 반 디나가 각본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선이지만 그는 젊은 각본가이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샤이아 라보프와 메간 폭스 등 원년 배우들의 복귀에 관해서는 그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이는 두 배우가 상당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보프는 인터넷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영화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는 이미 두 번째 작품 이후 베이와 갈등을 빚었고 그로 인해 세 번째 영화에서 교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재결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의 복귀 소식은 여전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의 지휘 아래 프랜차이즈가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감독의 새 영화가 어느 개발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전례가 없을 것으로 계획되는 듯합니다. 사실 인터넷에서는 오랫동안 6번째 넘버링 작품의 초기 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악당은 이전에 없었던 우주적 위협을 대표하는 유니크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마이클 베이의 세 번째 영화의 악당이 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스토리는 그 없이도 이미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사라진 시대로 미뤄졌고 오랫동안 각본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5번째 영화에서야 이루어졌는데 영웅들이 쿠인테사와 싸울 때 그의 뿔이 바로 지구의 내부에서 솟아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직접적인 충돌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취소된 6번째 넘버링 트랜스포머에서는 유니크론이 주요 악당이었습니다. 베이는 규모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두 번째 3부작을 장대하게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스튜디오는 프리퀄 노선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감독은 마침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베이표 블록버스터의 절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프로젝트들의 상황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하 2조 병사들과의 크로스오버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 영상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으므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인터넷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프랜차이즈 모두 해즈브로 소유이고 그 영화화 작품들은 각자의 팬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스오버는 원래 G.I. 조 세 번째 작품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편이 관객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이 계획은 비스트의 서막까지 미뤄졌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우리는 두 유니버스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공동 전투 장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오버의 사건들은 아마도 90년대에 일어날 것이며 비스트의 서막에 직접적인 속편이 될 것이고 노아 디아즈가 주인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는 프리퀄 시리즈를 계속해서 논리적인 결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크로스오버의 감독은 스티븐 케이플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가 비스트의 서막을 감독했고 G.I. 조 병사들과 함께하는 속편을 책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가 프로젝트에서 하차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스튜디오가 제작 승인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필모그래피는 현재 비어있으며 이는 그가 돌아와서 또 다른 영화를 찍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트랜스포머 영화의 프로듀서는 스티븐 스필버그이며 그는 제작팀을 신중하게 선발하려 노력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개발 중인 세 번째 프랜차이즈 영화는 아직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조시 쿨리 감독의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그가 줄거리 면에서 매우 탄탄했던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 1을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배우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편 영화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는 스튜디오에게는 분명한 위험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쿨리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특화되어 있고 토이스토리 넷으로 오스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애니메이션 감독이 어떻게 훌륭한 실사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감독인 딘 데블로이스가 연출한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전에 실제 배우와 작업한 경험이 없었지만 서사 방식과 기술적인 측면 모두에서 완벽하게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례가 쿨리에게 장편 영화를 맡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파라마운트는 트랜스포머 유니버스 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매우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프로젝트가 모두 영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두 개는 아마도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가 될 것입니다. 제작 기간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2029년까지 5편의 영화를 찍고 개봉하기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낙관적으로 들릴지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파라마운트는 아마도 판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프랜차이즈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손실일 것이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5 프로젝트 모두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는 스튜디오가 상당한 자금을 잃지 않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진은 여러 선택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선택의 시간이 오면 모든 장단점을 따져보고 그중 가장 유망한 것들로 결정할 것입니다. 예측을 해보자면 우리의 선택은 베이의 영화에 쏠릴 것입니다. 그는 트랜스포머와 없이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그의 식스 언더그라운드는 넷플릭스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제이크 질레날 주연의 앰뷸런스는 최고의 평가 중 일부를 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트랜스포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마지막 영화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그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프리퀄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후 프랜차이즈는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갔지만 이 또한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으므로 감독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다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대형 스크린에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니버스의 코믹스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실 최근 로버트 커크먼이 집필할 새로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왔고 TV 프랜차이즈가 지금까지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워킹데드에 널리 알려진 창작자입니다. 그의 비전과 접근 방식은 캐릭터들의 익숙한 이미지를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워킹데드를 얼마나 훌륭하게 각색했는지를 고려하면 아마도 트랜스포머는 시리즈 형식으로도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올해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처럼 트랜스포머는
두 번째 전성기와 새로운 관심의 물결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 말까지 우리는 어쨌든 프랜차이즈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이클 베이의 복귀 소식과 새로운 트랜스포머가 초기 3부작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